내 이름은 박은주 57. 25해 넘게 보육교사로 일하다가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둔 뒤에는 근처 대형마트에서 파트타임을 하며 아들 민수와 단둘이 살아왔다. 남편은 오래전 바람이 나서 떠났다. 그때부터 나는 아이 하나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억척같이 일했고 여자로서의 감정은 저 멀리 던져버린 채 살아온 것 같다. 그런데 내 앞에 민수의 친구가 나타났다. 이웃집처럼 편히 드나들던 그 청년이 왜 나를 그렇게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했는지 나는 아직도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왜 나는 그 눈빛을 뿌리치지 못했을까? 이 이야기는 나이 차이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된 내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다. 그날 밤은 유난히 집안이 붐볐다. 민수가 오랜만에 친구를 집에 재우겠다 하기에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대학 시절부터 친하다는 친구 이도현 26이었다. 처음 본 인상은 깔끔하고 공손했다. 하지만 웃는 얼굴은 영락없이 아이 같고 어쩐지 남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성격 같아 보였다. 이런 애는 살아가면서 많이 지치겠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녁은 셋이서 함께 먹었다. 밥상을 물린 뒤 민수는 내일 출근이 일찍이라는 핑계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대충 거실을 정리한 뒤 욕실에 들어갔고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도연에게는 춥지 않게 이불 덮고 편히 자라 하고 담요를 건네준 게 마지막 대화였다. 다음 날 새벽 6시 평소처럼 눈을 떴다. 민수는 이미 출근했고 거실에는 도연이 여전히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불현듯 피식 웃음이 났다. 아직도 애 같네. 나는 부엌으로 가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잠시 뒤 인기척이 들려 돌아보니 도연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아, 일어나셨어요. 잘 잤어요? 내가 말을 건네자 네 죄송해요. 늦잠 자서. 그는 머쓱하게 눈을 피했다. 그때였다. 어쩐지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어디 아파? 안색이 좀 안 좋은데. 내 물음에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만 뭐라 해야 할지. 그 목소리는 길 잃은 아이처럼 힘없이 떨렸고 내 가슴속 어딘가를 움켜쥐는 듯 조여왔다. 나는 결국 이렇게 말했다. 좋아, 아침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할래? 식탁 위에는 따끈한 된장국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은은히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왠지 모르게 긴장으로 소란스러웠다. 사실 회사 그만둘까 고민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젓가락을 내려놓던 내 손이 잠시 멈췄다. 왜? 아직 젊은데 무슨 일 있었어? 그는 된장국 그릇만 바라본 채 말끝을 조심스레 이어갔다. 영업일을 하고 있는데 성과도 안 나오고 팀장한테도 매번 혼나고 솔직히 매일 가슴이 쪼여와요. 여자친구한테도 차였고요. 이유는 제가 무겁대요. 답답하고 같이 있으면 숨 막힌다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탁자 위에 떨어질 때마다 내 심장이 묘하게 덜컥거렸다. 이렇게 착한 애가 그런 소리를 듣다니. 나는 일부러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여자들 이유란 게 다 핑계일 때도 있어. 널 몰라본 거지. 그는 그제야 나를 올려다봤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26살 청년이 아니라 어디엔가 미아처럼 방치된 아이 같았다. 여기선 뭐든 말해도 돼. 괜찮아. 내 목소리는 다독이는 듯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그 순간 도연은 숨을 길게 내쉬더니 잔뜩 쌓였던 감정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상사의 모멸적인 말투, 팀원들 사이의 거리감, 혼자 남겨지는 회식 자리. 그리고 집에 돌아와도 그저 허전하게 켜진 TV 화면 앞에서
혼자 견뎌야 하는 고독까지. 나는 말없이 들었다. 때론 물을 따라주고 때론 손수건을 내밀며 억지 위로는 하지 않았다. 억지로 웃으며 힘내라 말해주면 더 아프다는 걸 나도 겪어봐서 알았다. 죄송해요. 이렇게 쏟아내버려서. 그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내가 이렇게 나한테 털어놓아줘서. 그날 이후 도연은 자주 우리 집을 드나들었다. 잠깐 얼굴만 보러 왔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가는 날도 많았다. 그런 짧은 시간이 내겐 점점 특별해졌다. 심장이 괜스레 두근거리고 거울 앞에 선 나를 오래 들여다보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여자친구 집에 가서 외박한다는 전화를 남긴 채 집을 비웠다. 그날따라 도연은 작은 케이크까지 사들고 와서는 공손히 인사했다. 이런 거 안 사와도 돼. 부담스럽잖아. 내가 웃자 그는 부끄럽게 뒷머리를 긁었다. 그냥 고마워서요. 항상 챙겨주셔서. 나는 에이 괜히 하면서도 가슴이 묘하게 간질거렸다. 젊은 남자애한테서 그런 시선을 받는 게 도대체 몇 년 만이었던가. 저녁은 카레였다. 향긋한 냄새가 집안을 채우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수저를 들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누구도 화면을 보지 않았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서로의 기척만이 묘하게 크게 느껴졌다. 민수랑 있을 때보다 도연 씨랑 이렇게 있는 게 더 편하네. 농담 반으로 내뱉은 말에 그는 잠시 굳어졌다. 그리고 나직하게 그러나 진심이 스며든 목소리로 대꾸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둘이서 밥 먹는 게 이상하게 좋아요. 순간 그의 시선이 나를 파고들었다. 그건 단순히 친구 엄마에게 보내는 눈빛이 아니었다. 여자로서의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내 속에서 뭔가가 흔들렸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지만 그의 젊고 솔직한 눈망울 앞에서 내 부정은 점점 힘을 잃어갔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도연의 옆 얼굴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그의 긴 손가락이 무심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불현듯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이미 내 마음속에는 오래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설렘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 한 통 달랑 남기고 여자친구 집에서 묵는다고 했다. 결국 집엔 나와 도현 둘뿐이었다. 현관을 들어서는 그 아이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말했다. 실례합니다. 그리고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이런 거 안 사와도 된다니까. 내가 웃자 그는 마치 꾸중이라도 들은 듯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감사해서요. 항상 챙겨주시니까. 나는 웃음을 삼킨 채 에이 참하고 F로를 둘렀다. 오늘 저녁은 카레야. 괜찮지? 와 진짜요? 선생님 카레 맛있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괜히 뺨이 화끈 달아올랐다. 언제부터였을까? 젊은 남자의 입에서 나온 그 소박한 칭찬이 이렇게 오래 가슴에 남을 줄이야. 우리는 마주 앉아 식탁을 채웠다. 대화는 소소했지만 공기 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흘렀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화면을 보지 않았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서로의 숨결만이 묘하게 크게 들렸다. 민수랑 있을 때보다 너랑 이렇게 있는 게 더 편하네. 농담처럼 내뱉은 말에 도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시선을 피했다. 저도 그래요. 그가 낮게 속삭였다. 이렇게 둘이 있는 게 이상하게 좋아요.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건 친구 엄마를 향한 시선이 아니었다. 한 여자를 똑바로 바라보는 젊고 뜨거운 남자의 시선이었다. 내 가슴속이 흔들렸다. 머리는 안 된다고 외쳤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며 그 시선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싱크대 앞에 섰다. 수돗물이 쏟아져 내려 접시 위를 적셨지만 귀는 온통 거실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도연이 문득 멈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옆얼굴. 그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내가 물기를 닦으며 돌아섰을 때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은주 씨.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언제보다 낮고 진지했다. 내가 왜 내 이름을 끝내 묻기도 전에 그는 내 앞에 서 있었다. 저 진심이에요. 숨을 고르는 듯한 목소리, 흔들림 없는 눈빛. 저한텐 은주 씨밖에 없어요. 나는 한순간 얼어붙었다. 그리고는 피식 웃어버렸다. 뭐야, 술 마신 것도 아니면서.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매섭도록 진지했다. 장난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를 여자로서 좋아하게 된 건. 그 말에 내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그만해. 난 내 친구 엄마야. 애써 엄하게 말했다. 게다가 나 57이야. 너 26. 말이 돼?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오히려 은주 씨랑 있을 때만 숨이 편해요. 바보 같은 소리 마. 입술은 그렇게 말했지만 내 눈은 이미 그를 향해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내 손목을 살짝 잡았다. 놀랄 만큼 뜨거운 손길이었다. 한 번만 받아주세요. 제 마음. 나는 숨이 막히듯 흔들리다가 결국 속삭였다. 단 한 번뿐이야. 그 순간 나 스스로도 놀랐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짧은 침묵 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움직였다. 주방 불빛 아래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쳤다. 어쩌면 금세 밀쳐냈어야 했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의 젊은 숨결, 거칠어진 호흡, 강렬한 체온.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파도처럼 내 안을 덮쳤다.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었다. 그 순간만큼은 한 사람의 여자였다. 그 밤 부엌 불빛 아래서 시작된 입맞춤은 너무도 갑작스러웠다. 안 돼, 마음속으로 수십 번 다그쳤지만 손끝 하나 밀어내지 못했다. 도연의 손길이 내 뺨을 더듬고 젖은 듯 뜨거운 시선이 내 전신을 덮쳤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의 몸이 그 단순한 접촉만으로도 쉽게 흔들리고 말았다. 나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이건 잘못이야.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돼. 그러나 동시에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없을 기회일지도 몰라. 한 번만이에요. 오늘 밤 단 한 번만. 내가 그렇게 속삭였을 때 도연의 눈빛이 번쩍 빛났다. 그는 대답 대신 더 깊은 입맞춤으로 나를 집어삼켰다. 부엌 불빛 아래서 시작된 격정은 거실로, 다시 침실로 번져갔다. 젊은 남자의 팔에 안긴 채 나는 너무 쉽게 무너졌다. 허공을 더듬는 손, 내 이름을 부르는 거친 목소리, 그리고 숨막힐 정도로 가까워진 체온. 은주 씨. 그가 내 귓가에 속삭일 때마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등을 움켜쥐며 입술을 깨물었다. 밤은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었다. 그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가둬두었던 여자로서의 나를 완전히 꺼내놓고 말았다. 새벽 창가로 희미한 빛이 들어올 무렵 도연은 지쳐 잠들었고 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팔베개 위에서 그의 숨결이 고르게 들려왔다.
26살의 청년. 내 아들의 친구. 그 금기를 넘어선 순간 나는 이미 되돌아갈 길을 잃어버렸다. 이제 어쩌지?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동시에 내 안깊숙이선 오래 묻어둔 기쁨이 요동쳤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자 나는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도연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젊고 건강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거울 앞에 선 나는 낯설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볼은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동자는 아직도 흔들리고 있었다. 57인데 무슨 짓을 한 거야. 스스로를 나무라며 에이프런 끈을 조여맸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손이 자꾸 떨렸다.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고도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며칠간 나는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나날을 보냈다. 마트 계산대 앞에 서 있어도 손님들의 얼굴이 잘 들어오지 않았다. 박 씨, 오늘 좀 멍하네. 동료의 말에도 웃어넘겼지만 속은 이미 온통 그 밤으로 차 있었다. 도연의 손길, 뜨거웠던 체온, 놓치고 싶지 않았던 눈빛, 모두가 선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죄책감도 함께 달라붙었다. 밤이면 혼자 침대에 앉아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날은 단 한 번뿐이었어. 그래야만 해.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다시 그의 손길을 바라는 내 욕망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이미 빠져버린 거다. 그리고 언젠가 더 큰 파도가 몰려올 거라는 것도. 그날 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마트에서 계산을 치르며 손님들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도, 집에 돌아와 밥을 짓는 것도 모든 게 낯설 만큼 설레었다. 오랜만에 여자로서 깨어난 몸과 마음은 그 젊은 체온의 잔향을 여전히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도연은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다. 메시지도 전화도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세상에서 자취를 감춘 듯. 처음 며칠은 바쁘겠지 했다. 그 다음 며칠은 민수에게 무슨 말을 들었을까 의심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는 알았다. 그 아이가 나를 잊으려 애쓰고 있다는 걸. 늦은 밤 욕실 거울 앞에 선 나는 한참 동안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주름진 눈과 축 처진 어깨, 그리고 이제는 감출 수 없는 세월의 흔적. 그래, 그 밤은 순간의 실수였던 거야. 젊은 애가 충동에 못 이겨 한 번쯤. 스스로를 다독이며 쓴웃음을 지었지만 이내 눈물이 북받쳤다. 머리를 말리던 손이 멈추고 수건을 움켜쥔 채 울음이 터져나왔다. 목을대가 떨리고 가슴 깊은 곳이 허망하게 비어갔다. 그날 이후 매일 저녁 부엌 구석에 앉아 인스턴트 커피를 홀짝이며 생각했다.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나 그럴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은 그의 젊은 체온과 내 이름을 불러주던 거친 목소리였다. 며칠 후 비가 내리던 토요일 오후였다. 파트타임도 없는 날이라 집안일로 공허함을 달래고 있었다. 빨래를 개다 말고 소파 쿠션을 정리하다 말고 도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손이 멈췄다.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인가? 하고 문을 열었는데 빗물에 젖은 셔츠 차림에 도연이 서 있었다. 머리칼이 축축히 젖어 있었고 그 눈빛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연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말문이 막혀 한참 동안 서 있기만 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가족에게 다 말했습니다. 제 마음도 은주 씨도.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뭐라고? 나는 겨우 그렇게 되물었고 그는 다시 똑바로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전부 말했어요. 엄마도 놀라셨지만
결국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는 은주 씨와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 말에 나는 터져나오듯 웃음을 흘렸다. 정말 너 같은 애가 있긴 하구나. 하지만 웃음 뒤 내 가슴은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렇게 무모할 만큼의 결심을 보여준 게 대체 얼마만이던가. 비에 젖은 그 아이의 얼굴이 내 시야를 가득 채웠다. 눈물이 모르게 흘러내렸다. 그가 다급히 손수건을 내밀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슬퍼서가 아니야. 그냥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의 손을 꼭 쥐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다시 맞이한 도연의 체온은 이전과 달랐다. 숨죽여 몰래 훔친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시간이었다. 그의 손길은 더 깊었고 나의 떨림은 더 솔직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가 귓가에 묻자 나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아니, 괜찮아지고 싶어. 너랑 함께라면. 젖은 셔츠는 금세 바닥에 흩어졌고 그날의 빗소리는 우리 둘의 숨결과 뒤섞여 밤을 채웠다. 며칠이 흘렀다. 그날 빗속에서 다시 이어진 포옹 이후 나는 매 순간이 꿈결 같았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계산대에 서 있다가도 그 아이의 눈빛과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앞으로 은주 씨와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 단호한 말이 내 안에서 끝없이 되풀이됐다. 우리는 동네 작은 다방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평일 오후라 손님도 드물었고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트로트 소리만 배경처럼 깔렸다. 창가에 나란히 앉은 우리의 목소리는 고요 속에서 더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두렵지 않아? 앞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의 눈이 어떻게 따라올지. 도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다. 두려움은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의 눈빛이 또다시 가슴을 흔들었다. 나는 컵을 감싸 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떨궜다. 나 같은 사람 내 인생을 망칠지도 몰라. 아니에요. 그는 내 손등을 덮었다. 은주 씨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나는 결국 웃어버렸다. 정말 왜 이렇게 한결같니? 나보다 훨씬 어른스럽다니까. 그 순간 내 속 깊은 곳에서 뜨겁게 차오르는 감정이 있었다.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그 모든 걸 압도하는 열망. 나는 그 아이를 원했고 그 아이도 나를 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둑한 상가 간판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내 장바구니를 들어주었다. 무겁지도 않은데 내가 말하자 그는 짧게 웃었다. 들고 싶어서 그래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장바구니 하나에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다니. 나는 이미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확인했다. 더 이상 숨기거나 억누르지 않았다. 내 몸은 그에게 열려 있었고 그의 품은 내 전부를 받아냈다. 숨결이 부딪히고 이름이 부서지듯 불리며 우리는 끝내 서로를 놓지 않았다. 젊은 피와 세월의 무게가 충돌하는 그 격렬한 순간조차 내겐 기적처럼 느껴졌다. 은주 씨, 그가 내 귀에 파묻히듯 속삭였을 때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너랑 함께라면 다시 살아보고 싶어. 새벽녘 창밖에 푸른 기운이 스며들 무렵 우리는 나란히 누워 있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잡고 있었고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머릿속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평온했다. 마치 오래 방치된 땅에 비가 내려 비로소 숨을 쉬는 듯한 안도감. 나는 알았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든 설령 상처와 손가락질이 따르더라도 나는 이 젊은 남자와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마트의 형광등 아래에서도 집안의 소박한 식탁 앞에서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이 있었고 그의 손길이 있었다.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57에 내가 26에 그 아이와 나란히 걷는 길 위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믿게 되었다.